장관 기자, 일단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어제 고성이 오갔었다 저희가 좀 다루긴 했었는데 패널분도 잠깐 언급했고요. 부부싸움 비율도 하겠는데 일단 이 후속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이철규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18일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이죠. 국민의힘의 비례 후보 명단이 발표된 후에 김예지, 한지아 등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이 되고 호남 기반 정치인이 당선권에 들지 못한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죠. 이후에 언론에서는 이철규 의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을 건 마찰이 있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이철규 의원이 해명을 했지만 여전히 이 비례 명단 논란의 핵심 책임자가 한동훈 위원장이다. 이 점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직자 임명에서부터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 책임하에 진행되어 왔던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치 조직에서 이해관계는 늘 상충될 수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이 특정인 한 사람이 결정하고 그게 다 따라간다면 정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일단 이철규 의원이 친윤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친윤 핵심이라서 어떤 이런 얘기를 한 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낳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윤한 갈등의 연장선이냐 아니면 친윤 대 친한 신경전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둘 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작은 이겁니다. 황상무 수석과 그다음에 이종섭 호주 대사와 관련된 그 리스크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지 않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귀국을 요구하니까 대통령실로서는 인사권을 침해받았다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총선이 앞에 있고 민심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따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순번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갈등 상황의 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비례대표 순번 같은 경우는 지난 21대에 비교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 조율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와 같다라고 이런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은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떤 갈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황수석 사태 그리고 이제사에 오늘 귀국해서 좀 봉합이 되는 과정이라고 봤는데 어제 오후에 난데없이 나온 어떤 이철규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이 오늘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은 한 번도 비례 등 그 후보들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개입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해서 이철규 위원의 어떤 입장과 선을 좀 긋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 비례대표는 사실상 여러 그런 정파나 또는 여러 의원들이 또는 집권하는 어떤 공신의 서열에 따라서 사실 서로 조율을 합니다. 그건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연착륙시키고 드라마틱하게 만드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의견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강성필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듯이 물밑에서 조율도 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의 제기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게 본인은 공관위원입니다. 공관위원장도 아니고 또 공관위원장일지라도 비대위원장 즉 당대표가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는 의결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거나 후순위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저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가 과연 공관위원의 권한이냐? 공관위원은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추천하는 것까지는 권한이 있겠지만 그 추천하는 데서 밀어붙여갖고 꼭 해야만 한다라고 당연히 부여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사실상 지금 비논리적이고 잘못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지금 당 상황이나 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마무리가 되는 어떤 부분이 사실상 지금 이철규 위원한테 모순이 있다, 논리적 모순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갈등이 좀 봉합되는 수순에서 불씨가 다시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또 이러더라고요.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아니었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 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뭐 서운한 점이 있으니까 뭐 할 수는 있지만은 저는 이철규 의원이 좀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바다. 들어요. 그렇죠. 친윤이라는 자기의 위상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빙자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자기 추천 인물 빠졌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의 오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좀 사전 협의 좀 부족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4년 전에 미래통합당이 그때 미래한국당 한선교 그 위성정당 대표했었어요. 그분의 한선교의 난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그분이 독자적으로 하다가 3일 만에 뒤집어져서 한선교의 난이 그때 뭐 진압됐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총선에 큰 영향을 줘서 대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이거 다 월권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 미래에서 자체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 힘에서 하고 있어요. 네. 다른 당 선거에 지금 개입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개입했느냐 월권이냐 하는데 다 월권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숙고로 상의해서 좀 풀어야 되는데 이철규 의원 저런 태도를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려는 각오가 정말 돼 있는가. 이철규 의원한테 좀 따끔한 좀 회초리 좀 때리고 싶습니다. 네. 저런 정신으로는 총선에 못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빚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 미래가 갈등 봉합에 좀 나선 모양새입니다. 어젯밤이죠. 호남 인사를 당선권 내로 좀 조정을 해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다시 발표했는데 잠깐 이제 어제 굉장히 좀 늦게 발표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가장 문제를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호남 인사 그리고 당직자 출신을 좀 배려해달라는 거였는데요. 결국 국민의 미래가 당선권인 13번에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배치했습니다. 조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인물입니다. 또 당직자 출신이죠. 이달희 전 경북 경제부지사도 당선권 아닌 17번으로 재배치가 됐습니다. 이중훈 실장 여기 쭉 명단 보면 이분이 좀 떠오른다. 이 사람이 친윤 인사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이번 재조정된 명단에서 좀 빠졌습니다. 본인이 뭐 반발해갖고 전날에 좀 사퇴하긴 했었지만 배려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 부분 빠진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철규 의원이 네. 공식적으로 주장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호남과 관련돼서 후순위로 갔다. 호남이 배려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직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게 사실 명분이었거든요. 네.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또 지금 잘 말씀해 주셨지만 윤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이 좀 이렇게 좀 추천한 인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따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분은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북 출신 특히나 이제 조배숙 전 의원 같은 경우 전북 출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북의 지금 나간 후보들이 전부 다 사퇴의 옥쇠를 지금 표명했거든요. 그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조배숙 전 의원을 배치함으로써 해소가 됐다고 하고 또 이달희 지금 부지사를 사무처 직원 몫으로 해서 올린 것, 순번 위로 올린 것, 이 두 부분이 지금 이철규 위원이 주장했던 두 명분을 해소한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저는 이철규 위원이 더 이상 지금 뭐 이 문제를 더 진전시켰다가는 아이고 명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단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아마 비판을 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하셨지만 또 빠진 이유가 내부적으로 있다고 해요. 어떤 건가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를 정할 때 많은 것들을 또 검증하고 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럼 친윤 인사라서 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싶었던 거꾸로 친윤 인사이기 때문에 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언제나 프레임을 걸기를 검사 출신들이 또 많이 들어간다 또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바타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게 이번 네. 비례대표에서 다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네. 박지원 본자님 상대당 입장 봤을 때 뭐 국민의 미래 쪽 어떤 논란, 비례 명단 논란 해소가 된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이철규 의원은 대주주가 회사에 파견한 감시인이에요. 근데 감시인이 봤을 때 바지 사장이 마음대로 하니까 왜 대주주 말 이야기 안 듣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한 건데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제 없애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 비례대표제는 게 원래 이제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이제 지역구에서 51대 49로 주면은 49% 득표한 사람에게도 지분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된다면 한국에서는 영남과 호남의 양당에서 득표 못하는 분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나.